지금 전화기에 저장된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핑계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넘어보니 어떤가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고 정작 내가 아플 때 곁에 남은 건 누구였습니까?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왜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친구는 당신의 불행을 먹고 산다. 어울림은 곧 나 자신을 잃어가는 일이다. 더 이상 가짜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당당하게 혼자가 될 때입니다. 19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에서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살롱 문화를 거부했고 시끄러운 사교 모임에서 등을 돌렸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외톨이라고 비웃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혼자 사나? 친구도 없이 어떻게 사는 거야? 프랑크푸르트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들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독했지만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를. 1820년 베를린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꿈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이미 출판한 상태였고 그 책에는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베를린 대학을 지배하던 사람은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은 독일 철학계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넘쳐났고 프로이센 정부와 가까웠으며 왕의 지원을 받았고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말장난이라 불렀고 그의 관념론을 현실 도피라고 비판했습니다. 헤겔은 진리를 왜곡한다. 그는 대중에 영합할 뿐 철학의 본질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고 믿었고 자신의 철학이 더 명확하고 더 논리적이며 더 진실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헤겔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헤겔의 강의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려 했습니다. 헤겔의 거짓된 철학인가? 자신의 진실된 철학인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 강의 날이 왔습니다. 1820년 11월 어느 차가운 아침, 쇼펜하우어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강의실에는 단 5명의 학생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호기심으로 온 것 같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복도 너머 헤겔의 강의실에서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헤겔의 농담에 박수를 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학생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명만 남았고 그 학생마저도 그 다음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서 준비한 강의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노트에는 인류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힘을 따른다는 것을. 진심을 말하는 자는 외로워지고 대중에 영합하는 자가 박수를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은 철학의 깊이가 아니라 교수의 명성을 따른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떠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대학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더욱 깊이 다듬었습니다. 이 실패가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인정받으려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여기서 잠깐,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혜의 산마루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의 관계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불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동창회 모임에서 한 친구가 사업 성공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지점도 하나 더 냈어. 그 순간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하는 얼굴이 몇 개나 보이던가요? 대부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잘 됐네,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미묘한 질투, 은근한 시샘, 억지로 지은 미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원래 운이 좋았어. 집안이 도와줬겠지. 우리는 그만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성공이 자신의 평범함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누군가 불행한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힘들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자주 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어딘가 안심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네 하는 묘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베를린 대학에서 실패했을 때 그를 비웃던 동료 철학자들의 얼굴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안타깝다, 아쉽다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의 철학은 너무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원하는데 선생은 고통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수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쇼펜하우어는 읽었습니다. 당신이 실패해서 다행이다. 당신이 성공했다면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그들의 거짓된 위로와 가식적인 동정은 필요 없다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동창회에서, 친목 모임에서, 카톡 단체방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갑자기 대화가 활발해지는 그 묘한 분위기를요. 그래도 친구잖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 때문에 서로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상처받지 않는 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관계가 너무 가까워집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다 보니 거리가 없어집니다. 거리가 없어지면 가시가 찔립니다. 동창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추억 이야기, 함께 먹는 밥.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남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누구는 어떻게 산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문제라더라.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더라. 없는 사람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다음 모임의 화제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빠진 날에는 여러분이 그 화제거리가 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임을 영혼의 도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조금씩 베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다른 친구들은 질투합니다. 한 친구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다른 친구들은 은근히 위안을 받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것이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살롱에 가고 모임에 참석하고 동료 철학자들과 교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를 겪고 가난을 겪고 무시를 당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비웃었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를 피했으며 동료들은 그의 불행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조용한 아침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거실은 고요합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 다른 소리는 없습니다. 이런 아침은 평온합니다. 누구에게도 맞춰야 할 표정이 없고 누구에게도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하는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듣는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나는 이랬는데 하며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없습니다. 있는 건 자기 과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합니다. 몇 시간을 떠들었는데 정작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한 느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사교의 공허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시끄럽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무리를 짓는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은 더욱 외롭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이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임도 잦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오전에는 등산 모임, 오후에는 동창회, 저녁에는 친목회.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쇼펜하우어가 답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울림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울리려면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내 의견을 숨기고 다수에 동조하고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다르게 행동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숨기고 우리에 맞춥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집단 속의 자아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무리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무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850년대 쇼펜하우어가 60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헤겔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철학은 시대와 함께 빛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의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철학도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친구가 없으셔도 외롭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평생 최고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네 자신과는 친구가 아닙니다. 자네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자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이유는 정말 그들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텅 빈 방이 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고 바람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 다른 소리는 없습니다. 이런 정적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정적에 익숙해지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감정이 올라왔다가 스스로 내려갑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가 70대가 되었을 때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으며 존경의 편지가 날마다 배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왜 여전히 혼자 사십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내가 다시 그 시끄러운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는 평생 단 한 명의 친구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파티를 열지 않았고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으며 사교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읽을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철학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임에 가고 술자리에 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간의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집중력을 흩뜨리며 당신의 삶을 소모시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의미 없는 모임에 다 쓰실 겁니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하루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플라톤, 칸트, 인도 철학, 불교 경전까지.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읽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은 이렇게 매일 2시간씩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고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명상과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그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저녁에는 오페라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하루에는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전화에 시간을 빼앗기고 누군가의 부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누군가의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주변은 조용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흔들리고 햇빛이 비스듬히 비추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런 길을 걷는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혼자 걷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톨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웠습니다. 이 말이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해야 합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골라야 하며 분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남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나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존재하기만 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바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돈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돈이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답합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관계일 뿐입니다. 이익으로 연결된 관계, 습관으로 유지되는 관계, 체면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며, 억지로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당신도 당당하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세상을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봤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울림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 그는 혼자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자유였고 평온이었으며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내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글을 썼습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적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기다리고 어울림은 당신의 자아를 조금씩 깎아내며 모임은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가짜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자리를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침묵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평온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당당하게 혼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진짜 당신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와 고독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혜의 산마루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평온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산마루는 여러분과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평온하게. 감사합니다.